다락방의 문이 열린 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 오래 비워둔 시골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문을 여는 순간부터 퀴퀴한 냄새가 났다. 나무 바닥은 오래된 울음처럼 그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집이 나를 기억해내는 듯했다. 저녁을 먹고 정리를 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지잉. 천장 위에서 아주 천천히 억지로 미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다락문이 아주 조금 열린 것이다.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다가갔지만 그 순간 열린 틈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손전등을 켜고 다락으로 올라갔다. 먼지가 쌓인 나무 바닥 위에는 아이 발자국 같은 작은 자국이 연속적으로 찍혀 있었다. 그 끝에 외롭게 놓인 인형 하나. 빨간 드레스. 오래된 천. 그리고 부드럽게 웃고 있는 얼굴. 하지만 웃는 게 좀 이상했다. 입꼬리가 사람이 억지로 잡아당긴 것처럼 올라가 있었다. 나는 작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저 어릴 적 누나가 가지고 놀던 인형이라 생각했다. 문을 닫고 아래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날 밤 잠들려는데 지붕 위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기기기기. 누군가 웃는 소리처럼. 인형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다. 아침이 되자 다락에서 인형을 내려서 거실 창가에 놓았다. 햇살이 비치면 좀 덜 무서울까 생각했다. 그런데 밤에 찍어둔 사진을 보다가 놀랐다. 사진 속 인형의 표정이 지금 눈앞의 표정과 분명 다르다. 사진 속 입꼬리 조금 올라감. 지금 입꼬리 끝이 더 치켜 올라가고 눈 밑 주름이 깊어져서 더 크게 웃는 얼굴.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게 어떻게 이러지? 불쪽을 켜고 다시 인형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툭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돌아보니 벽에 걸린 누나의 사진이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바람 한 점 없는 방 안에서 인형의 치맛자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다락방에서 다시 들렸다. 기히히. 아이가 숨을 들이쉬며 웃는 듯한 얇은 소리. 아버지가 남긴 편지. 서랍을 뒤지다가 아버지의 오래된 종이 봉투를 발견했다. 노란색으로 바래고 모서리가 찢어진 편지. 아버지의 악필로 적힌 문장. 그 인형은 버리지 마라. 그리고 너희 누나에게 미안하다. 처음 듣는 말이었다. 아버지는 누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누나는 내가 5살 때 다락방에서 실종되었다. 그래서 항상 다락은 잠금 장치까지 달아두고 올라가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편지를 계속 읽자 이상한 내용이 이어졌다. 그 아이가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 인형은 기억한다. 나는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 마지막 문장은 떨린 느낌으로 적혀 있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었다. 다락문이 혼자 덜컥 움직였고 그 순간 삭. 천장 틈에서 누군가 내려다보는 듯한 기운이 스쳤다. 나는 직감했다. 아버지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그 웃던 인형이 있었다. 인형이 바라본 곳에는 인형을 집 안 다른 방으로 옮겨두었다. 꼭대기 방 문을 닫고 의자까지 가로로 세워 막았다. 하지만 정오쯤 문을 열어본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인형이 사라졌다. 집안을 뒤졌고 결국 다락방에서 다시 발견했다. 아무도 올리지 않았는데 혼자서 다락방 중앙에 예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인형의 시선이 똑바로 향한 곳에 작은 나무 상자 하나. 열어보니 누나의 옛 사진들이 가득했다. 특히 마지막 사진 한 장이 어색했다. 사진 속 누나는 웃고 있었다. 그 옆에서 인형도 웃고 있었다.
하지만 배경 구석에 아버지가 굳은 표정으로 무언가를 지켜보고 서 있었다. 그때 사진이 바람도 없는데 살짝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그걸 보지 마 라고 것처럼. 웃음소리의 주인. 폭우가 쏟아지던 밤. 집 전체가 빗소리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다락에서 또 그 소리가 들렸다. 히히. 아이의 웃음소리. 그러다 갑자기 낮고 울먹이는 목소리. 아빠. 나는 전율을 느끼며 계단 아래까지 다가갔다. 손전등을 켜고 다락문을 바라보는데 문틈 아래로 작은 그림자가 비쳤다. 발목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그림자. 웃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기어 내려오는 것처럼. 또각또각. 나무 계단을 밟는 소리가 아주 천천히 들렸다. 나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누나가 실종되던 그날 마지막으로 들렸던 소리도 바로 저 또각 소리였다고. 어머니가 말했다. 인형은 정말 누나의 무언가를 담고 있는 걸까? 인형의 뒷면에 새겨진 글자. 나는 인형을 자세히 확인해 보기로 했다. 거천을 젖혀 보던 중 옷 속 안쪽에서 바늘로 뚫은 듯한 자국이 보였다. 실밥을 살짝 벌려보니 거기엔 아주 작고 촘촘한 글자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도와줘. 더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빠가 오기 전에. 순간 피가 식었다. 왜 누나의 인형에 이런 말이 새겨져 있었을까? 그 글자를 본 순간 내 뒤에서 탁!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뒤돌아보니 다락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절반 정도 내려와 있었다. 누가 당긴 듯 자연스럽게. 나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다. 그 속에는 누나 실종 사건에 대해 아버지가 경찰에 말하지 않은 사실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그 아이는 아직 집을 떠나지 않았다. 다락 아래의 숨겨진 공간. 집 바닥을 살펴보다가 아버지가 늘 밟지 말라고 했던 장소가 떠올랐다. 다락 바로 아래의 방 한 구석. 바닥을 두드리니 텅텅. 속이 비어있는 소리가 났다. 바닥을 뜯어내자 아주 좁은 공간이 나타났다. 아이 한 명 숨을 정도의 크기. 그 안에는 녹슨 머리핀, 오래된 리본, 그리고 아버지의 육필 노트 한 권. 노트 속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지켜주려고 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래서 난 아이의 기억을 인형에라도 남기고 싶었다. 그날 밤의 비명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인형은 아이를 닮기 시작했다. 노트를 덮은 순간 천장에서 끼. 다락문이 혼자 열렸다. 마지막으로 웃은 건 누구였을까? 집을 떠나려고 짐을 들고 현관을 열던 순간이었다. 뒤에서 사각사각 작은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등 뒤로 느껴지는 어린아이의 체온 같은 무언가. 그리고 차갑고 작은 손이 내 손목을 살며시 잡았다. 오빠. 웃음 반 울음 반 섞인 목소리. 이제 같이 가자.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문간에 인형이 조용히 세워져 있었다. 아까보다 더 크게 웃고 있었다. 입은 찢어질 듯 올라가 있고 양쪽 눈에서는 물방울이 흐르듯 반짝이는 빛이 맺혀 있었다. 마지막 순간 집 전체가 잠시 조용해진 뒤 다락에서 마지막 웃음소리가 울렸다. 히. 그리고 영상은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안녕하세요. 중국 조심하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주세요.